저녁을 먹고 같이 설거지를 마치고 각자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한 사람은 TV를 켜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뉴스를 하나씩 넘겨봅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한 말은 입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지? 오늘은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는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흐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티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말을 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람 만났더니 이제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 얘기해도 되겠지 하면서 대화를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얘기를 굳이 지금 꺼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을 아예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요즘 우리 대화가 정말 줄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말이 줄어든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걱정을 할지, 혹은 그냥 흘려들을지까지 대충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왜 힘든지는 저 사람도 알 거야. 그런데 이 익숙함은 대화를 줄이는 아주 조용한 시작점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는 순간 말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정말 알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요. 대화가 줄어든 부부에게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공통점은 대화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이야기 속에 감정과 생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괜히 속이 상하더라. 요즘 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 날이지? 카드값 언제 빠져? 애들 이번 주에 온다 그랬지? 대화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정, 확인, 보고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줄어들고 업무만 남은 대화. 이때부터 부부 사이의 말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대화가 없는 부부 가운데 싸움이 거의 없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갈등도 없고 소리를 높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상처되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 했다가 괜히 마음만 상하겠지.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이렇게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이야기는 점점 자취를 감춥니다. 갈등은 줄어든 것 같지만 그와 함께 대화도 같이 줄어듭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줄어든 부부에게는 대부분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서로 깊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대화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솔직해지려고 말을 꺼냈다가 생각보다 크게 부딪힌 경험, 그때 그렇게까지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하는 상처가 마음에 남았던 경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괜히 솔직해졌다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편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화를 접다 보면 결국 솔직한 대화는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 크게 다친 자리에는 새로운 말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의 저녁을 보면 각자에게 도피처가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TV를 도피처로 삼고 누군가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게임, 유튜브를 도피처로 삼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서로의 얼굴이 아니라 각자의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계 속으로 조금씩 숨어들다 보면 눈은 같은 방향을 보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대화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말을 꺼내려면 서로의 눈을 봐야 하는데 이미 손은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화가 줄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기침을 하면 물컵을 슬쩍 건네고 자기 전에 보일러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외출할 때 무심하게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표현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부부에게 당장 대화를 회복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큰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침묵을 몇 마디 말로 한 번에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다른 목표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수다를 떨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편하게 말을 섞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화는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던 말의 여백을 조금씩 되찾는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사람 좀 많이 만나서 조금 피곤하네. 오늘은 왠지 마음이 좀 가라앉는 하루였어. 이렇게 느낌 한 줄 정도만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혹은 상대의 표정을 보고 한 문장 정도를 더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쳐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문장 한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화는 이 한 줄 때문에 시작될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한 줄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되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는 부부에게는 이런 공통점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거라고 믿는 익숙함, 감정이 빠진 일정과 보고 위주의 대화, 싸우지 않기 위해 불편한 말을 삼키는 습관, 한 번 다쳤던 대화의 기억, 각자에게 생긴 화면 속 도피처, 마음은 남아있지만 말로 꺼내지 않는 표현 방식. 이걸 알고 나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대화가 줄어든 건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금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말이 별로 없는 부부 사이에 계신다면 그 침묵이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다시 말로 꺼내는 방법을 조금씩 다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침묵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